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켄두입니다. 오늘 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대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참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보시면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주말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주요 증시는 트럼프 보복 관세 우려 덕분에, 그리고 또는 중국 부양책 실망감에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정 업종에 대해서 등락들이 좀 심한 상태죠. 그리고 보시면 개인은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트레이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양하죠. 스터디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2차 전지는 외면받고 소외받지 않는다라고 제가 스터디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가 대선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트레이드 관점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의 차이, 시기의 차이겠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놀라운 관점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기간, 그리고 개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부양책 실망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보면 오늘 시장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뭐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환율은 왜 상승했는지부터 그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살짝 풀어볼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특징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터디방에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삼부토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440원 했던 주가가 1274원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남북 경협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속하죠. 남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 왜 상승하느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 기대감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라고 하면 안 되겠죠.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호언장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많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팀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곧 다가온다라고 스터디 팀은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길목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스터디 팀들은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 매수를 한 사람들은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스터디에서는 뒤에 우크라이나 관련,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오릿 에너지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이슈 관련해서 스터디는 하지 않지만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장전 뉴스, 그리고 점심에 뉴스를 드립니다. 오늘 장전 뉴스가 결국 오늘 상승한 종목들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주식들, 우주, 조선, 제가 오늘 오전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얘기했던 주식들이 다 올랐습니다.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그 뉴스만 보시더라도 하루에 주식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아주 베네핏이 존재할 겁니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스페이스X 우주선의 배터리 공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전기차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깊숙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겠죠. LG 에너지솔루션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오릿 에너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오릿 에너지가 어떤 업체인지, 왜 상승했는지 세부적인 것들을 알면 더 도움이 되겠죠. LG에너지솔루션이 스페이스X 차세대 우주 왕복선 스타쉽 거기에 탑재할 배터리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뭐 배터리 얘기하면 좀 또 깊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배터리는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부분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도입해서 우주 탐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우리 스터디 팀은 잘 아시죠?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인생에서 가장 싼 날이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아마 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은 제가 가장 싼 가격을 스터디 팀에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때 사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 구간이겠죠.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도입해서 우주 탐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 목표로 개발 중인 왕복 우주선 규모가 일단 궁금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100명의 인원 그리고 10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번 궤도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향후에 달
그리고 화성 탐사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자꾸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하느냐?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오릿 에너지 간의 연관성을 알아야 되겠죠. 자, 지오릿 에너지는 2차 전지 소재 양극재를 생산하는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리튬 폐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DLE 파일럿 플랜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지오릿 에너지는 코스모 신소재와 협력해서 이 기술을 적용한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생산 중에 발생한 리튬 함유 폐수를 지오릿 에너지에 공급하고요. 그럼 지오릿 에너지가 이스라엘 파트너사 엑스트라릿 업체가 있는데 여기랑 협력해서 리튬을 회수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파일럿 플랜트가 뭐냐면 리튬 회수 상업화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리오릿 에너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은 양극재 주요 소재인 리튬을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겠죠. 단순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해서 에너지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도 등장을 했죠. 코스모 신소재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충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결정, 소립경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양극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디테일하게 안 가셔도 되니까 LG 화학을 거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3만 톤 수준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10만 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지오릿 에너지 이 관계를 아시고 2차 전지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제가 특징주들을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가 없겠죠. 이 자료의 가치만 해도 꽤 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록하시고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터디팀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양건영.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왜 상한가를 기록했을까요? 자,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주식 투자자들도 왜 상승했는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검색하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범양건영은 일단 이재명 관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왜 상승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경제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뭐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조금의 힌트 또는 조금의 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모르실 겁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탄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무죄 탄원 촉구 동참 인원이 오늘 오전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범양건영이 이재명 관련주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 역시도 몰랐겠지만 오늘 오전에 무죄 판결 촉구 탄원 동참 인원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전에 100만 명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죠.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기본주택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범양건영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범양건영이 이재명 테마주긴 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의 재무 상태겠죠.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한테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그냥 범양건영을 이재명 테마주로 알고 대장주로 알고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겠죠. 하지만 골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살짝만 볼까요? 자, 빨간색 천국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못 보시더라도 이렇게 빨간 표시가 많은 회사는 일단 스킵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범양건영이 단지 이재명 테마주의 대장주라고 이렇게 상한가를 친 뒤에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읽지 않는 겁니다. 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관련된 정보들이나 분석이나 기업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계속 기업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N&W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왜 상한가를 기록했을까? LG 디스플레이가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K&W가 국책 과제에 참여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50% 연신율이란 건 뭐냐면 늘어나는 비율을 말합니다. 세계 최초로 50%의 연신율을 구현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KNW가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거겠죠. 이번 연구 성과는 12인치 화면이 최대 18인치까지 신축성 있게 늘어나면서 고해상도 그리고 적청록, 풀컬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그때 1차 공개했던 시제품이랑 비교해서 그때는 연신율이 20%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50%예요. 단순히 100에서 50%를 생각하면 그냥 반밖에 안 되지만 22년에 20%였습니다. 20%에서 50%는 100%가 넘습니다, 여러분. 2배 이상 성능이 좋아졌죠. 불과 2년 만에. 연신율이 높을수록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소재 기판을 활용해서 신기술 적용해서 시제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1만 번 이상 반복 연신에도 문제없는 내구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뭐 폴더블 폰을 써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접었다 폈다 할 경우에 액정이 깨짐 현상이 일정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접은 횟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만 회 이상 반복 연신에도 문제없는 내구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도 차별보다는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KNW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참여한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KNW 이평선 돌파 중이고요. 60일 이평선. 그리고 이번 개발에서 KNW 핵심 기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조금만 얘기해 드려보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자동차, 가전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트레처 기존의 딱딱한 디스플레이는 다르게 늘어나고 구부러진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가전 이런 분야에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관심 있는 분은 KNW 기업명을 기억하시고 관련된 정보들을 취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현재 시가총액이 88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저평가된 기업을 찾으려면 시가총액은 낮고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